안녕하세요. 오늘도 좋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전 세계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질병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 질병을 자연적인 그런 치료, 이제 면역 시스템이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을 또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 네, 심장. 저희가 좀 문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또 간이 안 좋으시면 간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비장이나 췌장 쪽이 또 힘드신 분들, 특별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췌장의 중요성, 또 비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적으로 이제 췌장을 포함해서 비는 사실 면역력의 총사령탑이다 말씀드려서 비장의 중요성도 말씀드릴 수 있고, 위는 가장 인체에 중요한 장기로 우리의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좋은 영양물질의 소화 흡수를 또 담당하니까, 물론 흡수는 소장으로 내려가지만 장이 또 중요하고 위장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신장의 중요성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장기를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는 5가지, 5장 육부라 그러죠. 사실은 이제 5장에서 한 장기를 더해서 6장 6부로 저희들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배우는데요. 간장, 심장, 비장, 위장을 포함해서 비위장, 폐장, 신장, 그렇게 5장기로 대표가 됩니다. 아울러 이 장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기들에게 유익한 음식들이 또 색깔별로 좀 나와요. 간에 좋은 식품들은 주로 녹색을 띱니다. 그래서 시금치, 녹즙, 브로콜리, 쑥갓 이런 것들, 이따가 좀 더 쑥에 대해서 집중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선물을 주신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게 쑥의 발견이랄까. 사실은 쑥은 전 세계 어디 어느 곳에서는 다 난다 그래요. 약간씩 형태도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족이나 종족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한국 민족과 연관한 우랄 알타이계 쪽의 민족들, 특별히 이제 이 남북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분들이 조금씩 전통적으로 쑥을 좀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가려져 있는 식품인데 아주 놀라운 식품으로, 특별히 그 약재로 특별히 애여배라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에 좋은 음식은 주로 붉은색입니다. 여기 그림이 잘렸는데요. 빨간색 고추, 또 빨간색이 나는 웬만한 음식들, 비트, 오미자, 이런 것들이 심장에 좋습니다. 또 비와 위장에 좋은 색깔은 어떤 것이냐? 황색이고, 황색 식품 가운데 이 비위에 좋은 식품은 단호박, 오렌지, 당근, 카레 이런 식품들,
그 다음에 폐에 좋은 식품은 흰색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양배추,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흰색이면서 폐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흑색 식품이 많아요. 검은 콩, 검은 깨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식품을 건강한 식품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원활한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사실은 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어려움을 겪고, 심장이 또 어려움을 겪으면 비위가 또 어려움을 겪고, 비위가 어려움을 겪으면 폐에 어려움이 오고, 폐의 어려움이 신장으로 연결되고, 이게 오장육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어떤 장기가 왜 질병이 생기는가? 간장은 주로 심한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과량 섭취, 또 불면증, 간의 휴식과 해독은 밤 11시부터 한 1시까지 이루어진다 그러죠. 간장의 휴식과 함께 해독 작용을 하는데 11시까지 요즘 안 자고 12시, 1시 넘어 자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1시 이후의 잠은 잠도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시 전에 잠 자기 위해서 예를 쓰라고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의 그 휴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엔 간과 연결된 담낭. 담낭은 담즙 분비가 이루어지죠. 담액은 담즙은 주로 그 알코올 분해와 함께 또 그 지방 분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낭에 문제가 있으면 담낭염이나 이런 경우에 결국 소화장애 때문에 그 지방 분해가 어려워서 늘 속이 더부룩하고 힘든 그런 상태가 되죠. 심장의 장기는 역시 스트레스와 함께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면 심장이 충분한 피를 받아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때문에 역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물질을 공급하지 못하면 사지말단까지 피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수족이 냉증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좋고 뭔가 피가 모자라거나 어디가 막혔다는 그런 증거이죠. 또 다른 것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심장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혈과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그 혈액 속에 지방질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소장이 어려면 소장은 각종 미생물의 총 집합소입니다. 대장과 함께. 그런데 그게 유익균, 유해균이 적절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80대 20, 유익균이 한 80%, 유해균이 한 20% 있어서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유익균이 많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만큼 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소장보다는 대장이 더 많은 미생물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흔히 우리가 먹는 항생제로 말미암아 항생제를 한 3일만 열심히 먹어버리면 장내 미생물이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또 그것을 회복하는 기능을 살려놓아 가지고 최대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맹장에서 그것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사령탑 역할을 한다 그래요. 맹장염 걸리기도 하고 맹장이 아무 필요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맹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맹장이 없으면 이 우주 탐사하는데 우주인으로서 발탁 자격에 일단은 미달이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맹장이 우리 몸의 신체에 말은 장내 세균을 통해서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우주 공간에 가서 어려움이 생기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인으로서 자격을 못 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비장과 위장 또 췌장의 역할, 알코올 과용으로 이 면역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조절과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알코올 과용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와인에 대해서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와인이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잔칫집에 술이 떨어져서 와인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강청하시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보니까 아주 뭐 정말 잘못된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와인을 좀 더 만들어 주도록 해야겠다 하시고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축복된 결혼식장에서 그 맛없는 맹물을 포도주, 마시는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절한 알코올은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장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느냐. 예. 오염된 공기 또는 너무 찬 공기에서 오래 있게 되면 폐가 이제 결국은 찬 공기를 말미암아 폐의 그 체온도 떨어지고 폐 온도와 함께 온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결국 세균 침범에 취약해지고 산소 부족으로 말미암아 또는 습도의 부족으로 가을철 겨울철에 특별히 건조기와 함께 폐가 취약해져서 감기가 쉽게 오죠. 겨울철이나 그럴 때는 특별히 방 안에 습도기를 작동시켜서 습도 조절을 잘 해주면 감기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도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부비동이라고 이 코 옆에 결국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습도가 한 60% 정도 이렇게 차 있대요, 늘.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습도가 떨어지죠. 그럼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투하면 이걸 잡아내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대장은 근본적으로 수분 부족일 때 장내 세균을 통해 발효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배변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이미 그걸 느낀다면 이미 늦다. 그래서 좀 더 규칙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물 먹기 전에 30분 전에 물 한 잔, 그리고 음식 먹고 직후에는 물을 삼가다가 한 2시간 후에부터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셔서 식간에 이 음식과 함께 들어왔던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런 다음에는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전으로
식사. 그리고 잠자기 전 2시간쯤 전까지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물 마시면 또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또 소변 보러 가느라고 자주 깨게 되죠.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신장과 방광의 그 질병은 수분 부족으로 결국 소변의 배뇨 장애 또는 너무 과도한 위기나 트라우마가 많이 닥치면은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도 마찬가지지만 그 호르몬 콜티졸이 과도하게 방출돼서 그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방출되면 면역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신 기능이 약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 조절도 해야 되고 해서 콜티코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하는데 콜티졸을 많이 과잉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이 몸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되는 이 뇌의 중요성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두뇌의 그 부위별로 역할하는 것과 뇌의 이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면역 체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그것과 함께 이 면역 체계를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컨트롤하는 타워가 뇌이고, 물론 면역의 실제 역할을 하는 거의 80%는 장 쪽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은 또 다른 뇌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뇌 건강과 함께 장의 건강을 요즘 또 강조하긴 하는데요. 바로 그것과 함께 뇌의 중요성을 보면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가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뇌가 있습니다. 대뇌는 이제 크게 자율신경계 조절과 호르몬 생성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전체 역할을 한다면 소뇌는 밸런스, 몸의 밸런스와 함께 운동 기능을 조절하고, 그래서 대뇌, 그 다음에 소뇌가 뒤에 있고 그 사이에 중간뇌가 있는데 이 중간뇌는 시각, 청각, 안구 운동 이런 모든 이제 우리가 오감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관계와 함께 모든 정보를 수합하고 그걸 이제 대뇌에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간뇌 속에서도 뇌하수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뇌하수체가 뇌하수체 위에 시상하부, 시상하부 부분이 이 뇌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정보, 듣는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도 하게 하고 이렇게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이 바로 뇌간의 역할이고 중간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수는 이 뒤쪽에 소뇌와 함께 이제 안쪽 뇌간이란 뇌 줄기라고 해서 우리 척수로 이게 뇌가 위에도 있지만 우리 몸 전체까지 내려가는 게 바로 뇌간을 통해서 쭉 연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온 몸에 신경과 함께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뇌는 가장 중요한 사령부라고 한다면 그 사령부의 어떤 연락망이 온몸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뇌는 피질과 백질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겉부분과 안쪽 부분, 겉은 약간 회색이고 안쪽은 백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색질, 백색질, 회백질 뇌라 대뇌를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게 자율신경계 조절해주고 호르몬 만들고
그리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그 역할들이 조금씩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간뇌 속에 해마라는 게 있는데, 해마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그걸 다시 기억하는 아주 컴퓨터의 CPU의 역할을 하는 게 간뇌입니다. 그러니까 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컴퓨터 핵심 부분이 또 간뇌 속에 해마와 편도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해마와 편도체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해마에서는 학습과 기억 기능, 그리고 그 뇌하수체라는 부분에서는 신진대에서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편도체에서 이제 공포나 분노, 슬픔이나 기쁨, 아주 생존에 필요한 1차 감정을 처리하는데 그걸 특별히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게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믹달라라고 하는데 조그만 살구씨 같은 그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온갖 안 좋았던 그런 감정과 또 어떤 기억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의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딱 당하면, 심지어 옛날 안 좋았던 그 화재 현장에서 불 냄새까지도 만약에 냄새로 딱 전달이 되면 바로 이 편도체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비상벨을 올리듯이 연기가 집에 이렇게 확 나오는 불이 나기 전이라도 비상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반응을 하듯이 우리 몸에 편도체가 그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이제 연결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편도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해마와 함께 편도체,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들이 아주 긴급하게 반응을 해서 그 상황들을 몸이 따라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지게 되면 그 힘든 상황이 끝났는데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위기 상황에 반응하게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이 풀려져야 되는데, 그거 풀려지지 않으면 말하자면 몸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두뇌의 부위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네, 일단은 뇌혈관의 건강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뇌혈관은 여튼 다른 몸의 장기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이제 섬세하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막히면 바로 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뇌졸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하나는 뇌출혈, 또는 하나는 뇌 모세혈관의 폐쇄. 그게 이제 막히거나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피가 나거나 그렇게 돼서 안 통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안 통하면, 오른쪽이 안 통하면 왼쪽에 마비가 오고, 왼쪽 어느 부위가 문제가 되면 오른쪽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침술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 좌뇌에 문제가 있다, 오른쪽 마비가 왔다, 그러면 좌뇌를 침술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또 오른쪽 팔다리에 역시 근육과 신경을 좀 풀어주는 침술을 베풀고,
또 반대쪽 왼쪽 팔다리에 경련이 오거나 문제가 있다. 오른쪽 좌반구를 다뤄주면 풀리게 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긴급 상황에서는 일단 졸도를 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십선혈을 따주는 거예요. 무조건 손가락 끝을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것은 피가 나죠. 나면서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막혔던 부분은 뚫리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났던 부분도 피난 부분은 피가 사실은 계속 그게 흘러가니까 그게 고여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뽑아 내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의식이 돌아오는 데까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1차 처치를 한다면은 병원으로 가거나 해서 이제 MRI 같은 걸 찍고 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서 만약에 혈액 출혈이 있다, 그 출혈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요즘 뭐 여러 가지 검진과 함께 정확하게만 하면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숙면이 중요하다. 뇌도 쉬기도 하고 뇌가 이렇게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수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어떻게 보면 뇌의 어떤 기능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알파파, 베타파 뭐 같은 다양한 파장이 움직이는데 수면 동안에 이제 보통 활동할 때는 이제 활동 파장이 나오지만 쉴 때는 쉬는 파장으로 그래서 그 모드로 들어가서 꿈도 꾸면서 뇌도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쉬면서 회복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발견이 되지 않아서 다 모를 뿐인데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뇌도 숙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활동과 운동이 좋은데요. 특별히 두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악기를 다루거나 미술을 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활동하면서 두뇌가 움직인답니다. 두뇌가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 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죠? 뉴런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게 참 시냅스로 연결되는데 엄청 많은 뉴런이 있고 그것이 잘 연결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되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기억력이 감퇴하고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하면 제가 보니까요. 제가 나이 60 전과 60 후가 비교가 되는 게 60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에 난 다 살았구나. 이제 모든 게 기억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약해지고 신체도 약해지고 모든 게 이제 뭐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한의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건강 지식과 이 상식이 좀 늘어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질 수가 있구나. 처음엔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 뭐 30대 한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면 많아봤자 40대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60대 나이 60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시험 치면 단기 기억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었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답을 못 쓰는 거예요. 퀴즈 할 때. 10문제 중에 2-3문제가 꼭 틀리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제가 발견한 것은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거의 6, 7년 지난 후에는 옛날보다 더 제가 기억력이 좋아진 느낌,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마음 먹기 달리고 또 노력하기 달렸구나. 특별히 두뇌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활동들 하면 그만큼 뇌가 발전할 수 있구나. 제가 지금 자신감을 갖고 제가 한 50대 초중반보다 더 활발하게 일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활동을 하고 요즘은 살고 있어요. 예,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옆에 살고 있으니까. 예,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다양한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노화와 함께 각종 난치병이나 만성적인 질병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노화의 위기가 와서 난치병과 심지어 암, 또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염증이라 말씀드렸죠. 네, 염증. 그래서 그리고 즐겨 먹는 빵이나 핫케이크 같은 것 속에서도 최종 당화산물이 바로 마지막 글루코겐의 마지막 산물로서 이게 당 독소라고 불릴 만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주름과 피부주름과 치매와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 요소가 되니까 특별히 마이크로웨이브의 사용도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핫케이크의 갈색 부분, 그리고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졌던 거, 특별히 치킨 같은 경우 구워서 먹는 치킨이 노릇노릇한 그 갈색 부분, 특별히 껍질, 닭껍질이 굉장히 맛있게 여겨져서 맛있게 다 먹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삼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 당화산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빨리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쑥과 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거의 모든 난치병과 만성질병, 암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다. 최근 제가 원영두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교제도 하고 왔었는데요. 이 쑥 성분이 놀라운 그런 그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엽록소는 세포 재생 부활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다당체로서 영양가도 있고, 비타민 A가 많은데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C는 감기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덜에, 집 가까이나 덜에 쑥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따세요. 그래가지고 뜯어서 그것을 쑥떡을 해 드시든지 아니면은 요리를 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를 때까지는 다 그냥 쓰레기로 버렸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게 보물이었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쑥을 버리지 않고 뒷마당에 쑥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쑥이 얼마나 효능이 좋은가. 쑥이 탈 때는 원적외선을 방출하고요.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체온과 면역력을 상승해 줘서 우리 몸의 전체 밸런스를 올려주는데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그래요. 쑥의 효능들은 소화성 궤양에 좋고, 간염, 담즙 분비를 촉진해주고 간염을 잡아주고요. 혈당 강화, 항경련 진정작용, 항염, 살균작용, 유해산소의 과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항종양,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있고요. 또 지혈작용, 체온의 향상, 그러니까 산한작용이라는데요. 한기를 없앤다 이런 말이죠. 말초신경을 확장시켜서 생리통 등의 진통작용이 있고 망막세포와 세포의 보호와 재생기능, 인체의 면역력 활성화 기능. 그래서 거의 만병통치 약처럼 쓰기 좋더라고요. 그 당군 신화에 그 새로운 해석을 제가 들었는데요. 웅족과 호족이 두 부족이 옛날에 당군 당군 임금이죠. 임금 시대에 살았는데 특별히 웅족과 호족의 그 족장의 딸들이 원인 모를 이렇게 말하면 연병에 걸린 거예요. 전염병이 걸렸는데 특별히 얼굴까지 막 이렇게 힘들게 되는 피부병 같은 것들이 왔는데 그 호족의 딸을 데리고 당군 임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이 이런 질병을 거의 정말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처방은 쑥밖에 없다. 쑥과 마늘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쑥이나 마늘이나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부족딸에게 그걸 처방을 주고 했는데 사실은 웅족딸은 그것을 잘 어떻게든지 복용하고 한 결과 그 질병이 나았는데 호족의 딸은 맵고 쓰고 하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웅족딸이 회복이 돼가지고 당군 임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족장과 함께 선물도 많이 가져왔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왔는데 보니까 당군 임금이 이 웅족 딸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또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회복돼서 데려온 걸 보니까 그래서 청혼을 하고 결국은 당군 왕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런 설화의 배경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은 쑥이 그 당시 불치의 병이었던 어떤 전염병을 웅족의 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군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쁘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됐다는 거죠. 면역 체계가요. 크게는 세포 면역, 백혈구 면역, 자율신경 면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포 면역력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보통 세포에는 약 100개 정도씩 들어있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발전소인데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에는 약 1,000개가 존재한다요. 1,000개 이상. 그래서 면역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할 가운데 신진대사, 세포 하나하나는 계속해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제일 길게 사는 세포가 적혈구로서 120일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러나 40, 50대 이후부터는 신진대사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 7가지 신진대사 높이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물과 음식, 적절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백혈구와 임파구의 면역이 중요한데요. 백혈구는 크게 하나는 피 속의 백혈구, 하나는 임파선 속의 임파구, 그렇게 해서 면역이 되는데 가장 깊은 뿌리는 조혈모세포라는 뿌리로서 이 골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수에서 피도 만들고 그 피와 함께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거대 핵세포 또는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말하자면 안 좋은 바이러스나 그 세균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립구라고, 과립구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호염기, 호중구, 호산구 해서 사실은 호염기는 그 세균 가운데 약간 짠맛 나는 쪽, 호산구는 약간 신맛 나는 쪽, 그런 세균을 좋아하는 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산구가 신맛 나는 것을 다 잡아먹고, 염기구는 짠맛 나는 쪽을 다 잡아먹고, 이것도 아닌 게 호중구예요. 호중구가 약 80%를 차지해서 맛이 있건 없건 다 잡아먹는 게 호중구. 그다음에 호상구, 호염기구. 호상구 쪽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생충과 연관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좀 호산구 쪽에서 다 역시 잡아먹고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외에 임파구는 여러 가지 해로운 미생물을 퇴치하는데, NK 세포 또 T 임파구, B 임파구 그렇게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임파구가 T 임파구, B 임파구는 T 임파구는 사이로이드 이 갑상선을 이렇게 통과해서 다시 오는 그런 면역 세포고, B 세포는 그대로 뼈 자체 골수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B 임파구라고 하죠. 그래서 B 임파구, T 임파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온갖 바이러스를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바이러스를 항원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 몸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러고, 또 15배 더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또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생물학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중공이 아주 무서운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 백신도 가장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여하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세력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중공 바이러스를 물리칠 것인가를 연구도 계속 나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도 만만찮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게 없는 게, 아무리 강한 세포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잠시 좀 고생해요, 몸이.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해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개발해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면역력이 사실은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교감신경은 과립구를 관장하고, 부교감 신경은 임파구를 관장을 해서 스트레스 불면이나 피로가 쌓이지만 않으면 적절하게 이걸 다 잡아내는데,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과하게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과립구의 과항진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립구가 2, 3일밖에 원래도 못 사는데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죽게 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결국 산성화가 되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일으켜서 오장육부로부터 온 몸에 과부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면역 체계가 혼란하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 가운데 아까 좀 설명을 다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B세포와 T세포, NK세포가 있는데 NK세포는 무조건 다 잡아 먹으니까 괜찮은데 B세포나 T세포는 이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가 과연 어떤 형태로 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하는데 이전에 수많은 바이러스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딱 파악하고 바로 퇴치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임무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혼란스럽게 될 때 피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옛날에 들어왔던 그놈인지 아니면 내 몸에 있던 내 몸의 세포의 일부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적인데 안 죽이면 살려놔. 그러면 내 안에서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이 되고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내 몸의 일부인데 적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장, 대장이 가지고 있는 면역은 미생물 면역이라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자연의학적인 요법입니다. 체외 면역도 있고 체내 면역이 있는데 체외 면역은 바로 피부에 랑게라 한스섬, 땀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가장 1차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나 지나친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노출을 좀 너무 많을 때는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에 미생물청이 바로 장내의 미생물로 아주 큰 역할을, 면역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약 400종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이 체내 파류 시설이라 할 만큼 미생물균을 계속 양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맹장은 유익균의 저장 창구이자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음식을 먹고 설사를 했다, 유익균까지 많이 쓸어 내려갔어요. 그럴 때 이 맹장에서 신속하게 2, 3일 내로 유익균을 다시 만들어내는, 또 있던 걸 최대한 창구에서 방출해서 소장대장으로 대장으로 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쑥과 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우리 면역력이 한 15%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쑥을 먹기도 하면 그 쑥 자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영양과 또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주고, 한방의 중요성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방 감기약이 있습니다. 그 감기약들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상한론이라는 곳에 장준경이라는 그 나라 한나라 시대의 한의사가 이제까지 그때까지도 이미 내려왔던 여러 가지 설들을 모아가지고 요약한 것이 상한론인데, 그때 이미 한 6가지 이상의 원인들, 감기가 왜 생기는가, 그 원인들을 구분했는데 풍한서섭조 이렇게 했어요. 바람은 요즘으로 보면 바이러스예요. 근데 찬바람이냐 더운 바람이냐, 거기에 따라 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한방으로서 감기약은 약 한 10가지 이상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기약으로
한방 감기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지금 잘 도움을 받고 있죠. 일반 약방에서 한방 감기약을 다 팝니다. 그런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서 감사하죠. 제가 상식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좀 챙겨 드시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김치와 된장, 또는 청국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면역 세포의 과잉 반응이 위험하다 그랬죠.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면 아주 과잉 염증 반응으로 자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러나 각종 암이나 궤양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하면 면역 체계만 건강하게 유지하면 예방할 수가 있다. 면역을 높이는 건강한 삶은 5쾌를 즐기라 말씀드렸죠. 쾌음, 깨끗한 물, 약알칼리수물을 충분히 드셔라. 쾌식, 건강한 음식을 적당량 골고루 드십시오. 쾌변, 식전에 음양탕 한 잔을 드시고 낮에는 충분히 물을 드시라. 쾌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쾌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이제 잠자는 시간 됐으니까 잠자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